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참 우리가 건강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 고전을 이렇게 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전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상에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해 왔는가, 또 그런 그 고전 사상이 지금의 현대 사회를 당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재해석돼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고전을 우리가 접하고 고전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그런 그 사상적 깊이,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게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이 고전을 공부하는 이제 그런 그 의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건강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부처님 당대 때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또 형성된 그 건강경이 지금의 현대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어떤 그 계기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우리 그 경전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이번 그 강좌에는 우리 표하고 이 교리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원불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종교가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발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알아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꼭 그 정전에는 그 표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놨죠. 이제 표라고 이렇게 정전에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정전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런 그 표 성격의 그 문구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우리가 본론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이건 일반적인 표입니다. 일반적인 표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리 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의 성격의 첫째는요, 그 집단이나 조직이 지향하는 중심 가치를 간단한 단어와 문구로 표현한 겁니다. 중심 가치. 이 시를 이 문구나 단어로 표현한 거, 이제 이것이 표다. 그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느 대통령이 그 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그 기업에다가 이제 글씨를 하나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써줬는데 그 써준 글씨를 우리 그 밴드에 그 대통령의 글씨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글씨를 보니까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전 기업의
수출하. 이렇게 붓글씨로 써주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전기업, 모든 기업들이죠. 모든 기업들이 수출을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표가 된 거예요. 이것이 표가 돼가지고 이 아주 중심적인 그 기업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럴 때 수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수출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기업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도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내수시장 그러죠? 내수시장 그러는 것은 이제 안에서 소비되는 그런 시장을 내수시장이라고 한 겁니까? 그래서 안에서 소모되는 시장이라고. 그래서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출을 우리가 하자면은요,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에 우리가 이겨야지 수출이 되는 것이지, 이기지 못하면은 수출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경쟁력을. 그래서 그때의 그 어떤 그 중심 가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직이나 단체, 이게 운영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가 운영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중심 가치를 간단한 단어나 문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거는 것, 이것을 표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원불교의 표 중에서는요, 원불교의 중심 가치 있죠. 원불교의 중심 가치를 표로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표현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이 표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원불교가 지향하는 중심 가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표를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런 중심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말이죠, 표로서 정전 제일 앞머리에다가 그거를 딱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 주신 것이다. 참 이걸 보면은요, 대종사님은 자상하기도 하셔요. 자상하시기도 하셔요. 그렇죠? 자상하시기도 하시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 정전을 보면은요,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세 편이 있죠. 이 세 편에다 또 각보다 장이 있죠. 편과 장이 있는데 이거를 만드시는 것도, 이 결집을 하시는 것도 제가 지난번 건강할 때 말씀드렸는데, 대종사님께서 제도하신 28년간의 그 기간은 경전 결집의 생이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경전 결집의 생이셨다. 28년간 경전을 결집하신 거예요. 그 경전을 결집하셨는데 그 경전들을, 내용들을 말이죠, 다 추려가지고 경전의 내용들을 다시 그를 다 결집을 해놓고, 경전을 결집을 해놓고 다 추려서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가치 있죠. 그 중심되는 가치를 단어나 문구로서 표현을 해가지고 표로 제시를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은요, 표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교단이 지향해 나가는 중심 가치를 우리는 파악하게 되고 중심 가치를 체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표는 그렇기 때문에 엑기스예요. 엑기스예요. 영어로 말하면 엑기스. 이걸 핵심이라 그러죠. 핵심 가치.
엑기스 같이. 이것이 이제 그 표가 그 지향해 나가는 성격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념을 집약적으로 표현해요. 이념을 집약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중심 가치나 조금 그 비슷한 것인데, 이제 이 이념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요, 이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이념은 생각과 사상이에요. 생각과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민주화가 한참 이루어질 때, 민주화가 우리나라에서요,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에 민주화의 선봉에 선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어딘가 하면 대학생들이었죠. 대학생들이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면은 치성 집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지금 이렇게까지 그 근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 말이죠. 만약에 그때 대학생 그러면 상당히 높이 보잖아요. 저 사람 출세한 사람이다 높이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두 그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두 그룹은요, 그 국민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념화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집단이 어딘가 하면 근대화가 되면서 대학 집단이다. 대학 집단.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오후 2시에 원광대학이요, 지금 송산개념관에서 예다학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개소하는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축사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다학 하면 차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차 마시는 거 있죠. 차, 전통차를 마시는 거. 근데 예다학과가 지금 여기 우리 동양대학원에 있어요. 예다학과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지금 석박사 과정에서 예다를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 원광대학 동양대학원의 예다학 전공 석박사가 전공하는 사람이 75명이 있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평생을 차와 같이 생활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축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제가 축사를 또 멋지게 했죠. 어떻게 멋지게 했는가 내가 한 대목만 얘기할까요? 네. 내가 서울에 있는 여러 차인들을 만나본 차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차인들을 만나보니까요, 우리 원광대학을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차인들이 원광대학을 왜 대단하게 보는가 하면요, 차인들을 만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면요, 원광대학교는 차계, 한국의 차계에 있어서는요, 차를 하는 사람들 그룹 있잖아요. 그 차계에서는 원광대학이 브레콜이다. 브레콜이 뭡니까? 그러니까 차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싹, 그래서 학사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석사, 박사는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원광대학으로 온답니다. 서울에서도 다 이리요, 다 온대요. 그러니까 브레콜이지. 다 빨아들이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차계에 아쉬운 점이 있다. 내가 느낀 차계의 아쉬운 점이란 건 뭐냐. 초기의 차인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초기에 차인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잘났지, 자기 혼자만 잘났지 서로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다학 연구소가 지금 생겼으니까 그 예다학 연구소에서 그런 예다 답법을 말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답법을
사실은 우리 차가 굉장히 전통이 깊잖아요. 이 차례라는 말이 있죠. 차례요. 우리 차례 지낸다 그러죠. 차례 지낸다. 차례가 뭐냐면요. 예전에는요. 술을 이게 말이 안 나갔네. 차를 갖다가 올린 거예요. 조상 제사를 지낼 때. 근데 이것이 유교 문화로 바뀌면서 조선조 유교 문화로 바뀌면서 제상이 뭘 올립니까? 술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말했죠. 차를 올리는 차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미 이게 전통화되어 왔어요. 이런 깊은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의 차를 말입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근세에 와가지고는 차의 삼총사가 있죠. 초이 선사 아시죠? 차 아시다니까. 창타님도 알으세요? 예? 초이 선사가 동다송을 썼고요. 다신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초이를 중심으로 다산 정약용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이 세 사람이 아주 절친한 사람들. 이게 한말에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절친한 사람이 됐는가 하면은 차라고 하는 매개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 세 사람이 절친하게 된 거예요. 아주 친해졌다. 그래서 지금 저기 전남 저기 가면 다산 초당 있죠. 다산 초당에 가면 초이가 쓴 글씨로 다산 초당 이렇게 써놓은 거 가보셨습니까? 창탄이 가보셨어요? 안 가보시는가 봐요. 아이고, 강진 가면요. 강진 가면은 진짜 멋진 다산 이제 초당이 있어요. 그 초당의 글씨가 그 초이선사, 누구냐, 추자가 쓴 글씨예요. 그리고는요, 강진이 왜 차가 발전했는가 하면요, 이 차가 발전을 하려면은요, 도자기가 있어야 돼요. 맞죠? 차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다산 초당에서 강진의 밭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푸른 황토예요. 그 황토가 청자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청자를 만드는 흙이 황토흙이에요. 그래서 청자흙은요, 우리 청자 있죠? 이 청자는요, 철분이 들어간 흙이어야 돼요, 철분. 이제 이거 어쩌다 도자기 강의로 하네, 지금. 저 회장이에요. 철분이 들어간, 청자는 철분이 들어간 흙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가마는 말입니다. 가마는 흙을 따라서 가마가 가는 거예요. 그 말 아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자의 소지가 있는데 청자 가마를 묻는 거지, 엉뚱한 데다 묻어놓고 그 흙을 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따라서 가마가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안, 강진, 이런 곳이 고려 청자의 본산지가 되는 거다. 그 흙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는 철분이 섞인 이 청자 흙, 그 흙이 그런 황토 흙이 말입니다. 그냥 한눈에 다산 초당에서 이렇게 보면요, 쫙 펼쳐져 있어요. 이래서 강진이 도자기 청자가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다산 초당 가가지고 느꼈어요.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느꼈다 말이죠. 뭐죠? 차례, 이념.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이 말입니다. 어제
예다학 연구소를 어제 만들므로써 차계에 다시 더 경쟁력을 하나 더 갖추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광대학에 석박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 연구원으로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예다를 말이죠. 예다학을 학문적 체계를 완성시켜내는데 선구적 역할을 원광대학이 해나가겠다. 이런 지금 연구소를 어제 개설을 한 거예요. 원광대학이요. 그래서 지금 생각 잘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축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고 하는데 막 근데 맨날 이제 차게 댕기는 그 차 뭐 행사한다 그러면 사진 찍고 댕기는 박홍관 씨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요. 저 이렇게 입은 옷을 또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가 책에 내겠다고 했는데 예, 제가 지금 차계에서 나온 책에 보면요. 제가 아주 차인의 그 선두주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 전면 사진이 탁 나와 있고요. 이만한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래서 예다학 연구소를 만든다. 예다학 연구소. 예, 있어요. 자, 예다학 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만드는 거 하면요. 사상과 이념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 이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내가 수구를 잡을 때, 수구 있죠? 차 할 때 수구 하면, 수구가 뭡니까? 물시킴 사발이죠? 물시킴 사발. 창타님 알으세요? 수구. 열 이렇게 빼가지고 물 이렇게 붙도록 만드는 거 있죠? 그게 수구거든요. 자, 이걸 잡는데, 한 손으로 잡느냐, 두 손으로 잡느냐. 이것을 따라가지고 차해의 차해에 따라가지고 어떤 차에는 한 손으로 잡고 어떤 차에는 두 손으로 잡고 이게 다 갈라진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수구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가?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은요. 정리를 딱 해놨어요.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게 이제 차강의가 아닌데, 인연과 사상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정리를 딱 해놨는데요. 모든 물건을 잡을 때는요. 그렇습니까? 받쳐서 잡는 것도 좋은데, 모든 물건을 잡는 데는요. 그 물건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은요, 편안하게 보이지를 않는다. 자,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 들었죠? 예. 자, 이렇게 잡으면 불안하죠? 이렇게 잡으면은 안전하죠? 이게 안전하잖아요. 자, 이걸 잡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잡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맞죠? 불안하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중심이죠? 이건. 근데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잡느냐? 이게 없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없을 때 중심을 잡아야 돼. 이게 사상입니다. 중심을 잡는 것은 이게 중심이에요. 맞죠? 안전하죠? 얼마나 안전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차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 차행을 하면은 그거는 차도에 어긋났다. 그래서 차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중심을 잡을 줄 알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하나 갖다 붙이는데도요. 딱 중심을 잡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공간적 중이에요. 이 공간 중에서 항상 중심에 서야 된다. 자,
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도요.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도 딱 뭔가 하면 그 조직의 중심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주변인이 되지 말자. 주변인 있죠? 가만 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되지 못하고. 교당에서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교당의 교도 역할을 하는데 또 교도도요. 교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을 교당을 다녀도 말이죠. 교당의 주인 역할을 못하고요. 가만 뱅뱅 도는 거예요.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당에서 주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교구에서 또 주인 되고, 그러면 교구에서 주인 되고 나면은 우리 교단의 주인이 되고, 교단의 주인이 되고 나면은 세계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사람이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고 그 사람의 스케일이 커지죠. 이런 것이 말이죠. 우리가 뭔가 하면요. 이 이념과 사상이에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가 지향하는 이념이 반드시 있습니다. 차에도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중심을 잡아주라. 물건의 중심을 잡아주라. 그래도 위치에도 중심이 있죠. 그래서 차상이 이렇게 움직이져 나가는데, 차가 나가는데 중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내가 이제 아는 가면요. 예대학 연구소에 나를 교수로 초청해야 돼요, 사실은요. 내가 어디서 이걸 힌트를 얻었는가 하면요. 이론상의 진리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맞죠? 이 이론상의 진리는 중심이 정확하게 잡혔죠? 안 그러면 삐뚤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중심이 잡혔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항상 물건을 잡을 때도 중을 잡아주고, 역할을 하는데도 중심 역할을 하고, 주인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이 뭔가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체득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이념,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아주 집약해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표라고 하는 것은요. 딱 한마디로 집약해가지고 그 단체가 지향해 나가는 이념과 사상, 그것을 한마디로 집약해가지고 표현해 준 것. 그것이 뭐냐? 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 공부하면요. 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표를 다 파악하게 되면은요. 원불교 사상 전체를 다 우리가 이제 이게 체득해가지고 우리가 그 파악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반드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표의 성격의 세 번째는요,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이정표. 이정표 아시죠? 요새는 이제 우리가 차 타면은 택시를 타도 그러대요. 어제도 그제인가 그제 서울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식당을 가는데 어디 식당을 얘기하니까 그 이제 택시 기사가 모르더라고요. 그 식당을요. 그래서 내비 찍어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비 딱 찍으니까 딱 나오대요. 그러니까 내비가 시킨 대로 가니까 그 집에 딱 도착. 이정표 아닙니까? 맞죠? 지금은 이정표가 어디로 가라 잘 돼 있죠. 그런데 또 내비가 있어가지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정표의 역할을 표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이정표는 뭔가 하면요. 그 단체나 조직, 이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목표가 있겠죠? 분명히 말이죠. 그 목표가 있으니까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뭐가 하고 있느냐? 표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전 전체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거라, 이렇게 가거라 하는 이정표를 제시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원불교의 표의 성격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요,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안 갑니까? 어디 가서 수렁에 빠져버리는지 원수가 난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역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단 풍토에서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말이죠. 저 표에 보면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다 나오죠. 그럼 원불교는 말이죠. 뭐가 이정표가 뭔가 하면요. 정신 계백이에요. 맞죠? 원불교는 왜 생겼냐? 이정표가 정신 계백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거라. 이런데 이거는 놔두고 마는데 엉뚱한 문제 갖고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구성원들이 말입니다. 참 폭포가지. 예, 정말로 폭포가. 우리 연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 참. 폭포가예요, 진짜. 근데 대종사님은 분명히 이정표를 제시해 주셨거든요. 원불교가 가야 될 방향은 이런 거다. 이 이정표를 통해 갖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이정표를 잊어버리고 말이죠. 잊어먹고 살아요. 이러면은 그 집단은요,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대종사님의 본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표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표가. 그래서 확실한 이정표입니다. 우리 원불교가요. 하여간 혼돈되고 흔들리지 말고 엉뚱한 해찰하지 말고, 사람들 해찰한다 그러죠? 해찰하지 말고 이정표대로 가거라. 그 이정표를 말이죠. 표로서 대종사님께서 정전 제일 앞부분에다가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요. 이 원불교 이 표의 성격에는요. 특징, 이 종교로서의 특징을 표현했어요. 표현하고 있다. 표가요. 우리 원불교도 하나의 종교죠? 종교입니까? 자, 종교인데. 이 종교지만도요,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국 사회는 뭔가 하면요, 종교다원주의가 심화된 그런 가장 심화된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자, 우리 중동 사태를, 중동을 한번 봅시다. 중동은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둘이 지금 계속 싸움하잖아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싸움 아닙니까? 기독교하고 싸움이에요. 근데 한국은 말입니다. 한국도 이슬람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4, 5만 명이 돼요. 이슬람 신도가요. 이슬람이 들어와 있는데도 한국처럼 많은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는 세계 어디 가도 유례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냐?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 종교가 많다 이 말이죠. 여러 종교가 많아가지고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말입니다. 중동이나 저런 것처럼 종교 간에 싸움을 하고 지금 하고 투쟁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 없잖아요. 한국 사회는요. 이게 없다면 그게 왜 없느냐? 없는 이유 아십니까? 장타원님. 원불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맞죠?
원불교가 말입니다. 배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이론상의 진리에는요, 이 이론상의 진리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 이념과 사상의 목표가 되는 이론상 진리에는 모든 종교의 교리가 다 포함되죠. 우리는 다 종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종합이요. 그냥 섞는 것만 아니에요. 섞으면 그것은요, 언젠가는 갈라져요. 그걸 혼합이라 그러죠. 혼합과 종합은 달라요. 다르다. 혼합은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가 언젠가는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녹아 있어요. 이 진리에 녹아 있는 것이죠. 진리 자리에. 모든 종교의 사상과 이념이 다 녹아 있는 것이거든. 그것이 이제 원불교가 지향하는 특징인데, 원불교가 지향하는 종교로서의 특징, 그 종교로서의 특징이 우리는 말이죠, 표에 녹아 있다 말이에요. 표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표를 우리가 공부하면은요,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할까요? 표의 성격에 대해서요. 5번째는요, 구성원들의 생각들을 집약시키는 역할이에요. 표는요, 구성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표를 통해 가지고 집약을 했습니다. 집약을. 그래서 흩어지는 생각 모은다 이 말이죠. 표는 모아줘요. 그걸 딱 내세우면은 그 표의 정신으로 구성원들이 모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요, 한번 흩어지면은요, 감당 못 합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오래 살았죠. 이 학생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은요, 굉장히 액티브하고 젊은 나이에 20대의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가 남자들만 그것도 근데 제일 많이 데리고 살 때가 12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120명의 학생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게 5월달이 되면은요, 저는 항상 내가 참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5월은 세상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계절의 왕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사감을 하면서 경험한 5월달은 뭐냐? 정말로 5월은요, 엄청난 저에게는 말이죠, 아주 그냥 환란이라 그럴까요? 아주 피말리는 그런 5월달을 제가 항상 지낸다니까요. 왜 그렇게 지낸가 하면요, 구성원들의 생각이요, 5월달이 되면 축제하고 뭐 그러죠. 이 봄은요, 봄 기운은요, 발산하고 흩어지는 기운 아닙니까? 가을은 함축하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봄이 되면 5월이 봄 아닙니까? 봄에 한참 봄 아닙니까? 이때 젊은 사람들의 정신들이 말이죠, 이게 막 그냥 발산을 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발산할 때 잔인한, 그렇게 제 머릿속에는 지금도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잔인한 계절이다. 잔인한 계절이다. 제 머릿속에 입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구성원들의 생각들이 막 흩어질 때, 그때 딱 그것을 집약시켜 주는 것이죠. 집약시켜 주는 역할을 뭐가 하고 있느냐? 표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우리 교단이 말이죠, 이 구성원들의 생각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뭐를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느냐?
표를 부각시켜야 된다. 그래서 표를 부각시켜 가지고 그 표로 모든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생각을 한도로 모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표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표가 중요하죠. 자, 표가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격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한번 대체적인 이제 성격을 그렇게 파악하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